안녕하세요. 300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일요일이고요. 오랜만에 비도 오고 단가도 괜찮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가뭄에 단비같이 그동안 못 채웠던 금액 오늘 회사에 조금 메꿨네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동수단들에 대하여 주관적인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배민 커넥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도보로 시작을 했습니다. 운 좋게 당근마켓에서 신형 배달 가방을 싸게 구입하여 입문하였고, 운동하면서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샌가 운동이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백팩을 메고 이동하다 보니 양이 많거나 부피가 큰 게 걸리면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특히 음료 같은 게 걸리면 가방에 넣어도 고정이 잘 안 됩니다. 가방 내부에 음료를 고정시키는 고무 밴딩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배낭 메고 움직이면 결국 쏟아집니다. 뽁뽁이를 말아서 넣고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음료 배달보단 일반 음식 배달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세요? 그리고 콜 거리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어쩔 땐 한 블럭 너머에서 시키는 경우도 있고 같은 건물 지하에서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는 오르막길이 정말 많기 때문에 평지콜만 잡아야 해서 이것도 나름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주문이 많이 들어왔던 아파트는 들어가는 모든 입구가 오르막길이라 거절을 했었고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못 간다는 거에 짜증도 많이 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덜고자 출퇴근 겸 부업용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동네에서 웬만한 곳은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구매하고 첫 배달을 할 때 정말 좋았던 건 배낭을 내가 메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전거 뒤에 배달 가방만 설치하면 나도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처럼 음식을 뒤에 넣고 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콜거리가 도보보다는 늘어났지만 갈 수 없을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고 당시 코로나 시국으로 단가도 나쁘지 않았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노거절로 배달을 하다 보니 답심리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오는 길에 배터리가 방전이 났고 다행히 집 근처라 끌고 올 수 있었지만 배터리 용량과 시간을 잘 계산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체력이 남아도 자전거 배터리가 방전되면 소용없으니 처음부터 배터리 용량이 큰 전기 자전거를 구매 못한 걸 후회하면서 보조 배터리까지 구매하게 됐습니다. 공간 전달문이 열립니다. 전기 자전거 타면 운동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운동 됩니다. 단지 페달을 굴릴 때 모터 힘으로 조금 덜 힘들게 다니는 것뿐 다리에 힘은 들어갑니다. 너무 지칠 때는 스로틀 버튼을 눌러서 자토바이처럼 타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히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배달 나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어딘가로 물이 잘못 들어가 모터나 배터리에 영향을 주면 수리 비용이 더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탔던 제품은 퀄리인데 판매처에서는 계기판에 물만 안 들어가면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완전 방수는 아니니 조심히 탔습니다. 확실히 두 다리보다는 두 바퀴로 이동하니 편하긴 하지만 속도가 높지 않은 전기 자전거로 제일 바깥 차선에서 달리다 보면 뒤가 많이 불안했습니다. 가끔씩 내가 자전거 타는 게 거슬리는지 옆 차선이 비었어도 클락션 울리면서 위협하는 운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들 때문에 저는 결국 전동 킥보드를 구매까진 아니고 장기간 렌트를 하여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탔던 모델은 일반 킥보드보다 더 큰 기암급 킥보드였습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출력도 높아서 리미트를 해제하고 달린다면 웬만한 오토바이들만큼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일단 다른 건 뒤로 하고 제가 거주하는 곳은 계단이 있는 단독주택인데 이 킥보드가 진짜 무거워서 한번 들고 나갈 때마다 허리가 휘는 줄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이 있는 집에서 사용하기엔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전, 오후 두 타임을 나갈 때는 킥보드를 4번 들고 옮기는 셈입니다. 네,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타보면 높은 출력 덕분에 차들 속도에 맞춰서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차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안장까지 달아놓는다면 정말 카울 없는 오토바이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기암급 킥보드라도 킥보드는 킥보드입니다. 출력이 강화된 만큼 기체가 조금 더 커졌을 뿐 오토바이에 비해 뼈대 자체가 작아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달리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나 디스크 패드는 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소모가 조금 빠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자주 점검을 해줘야 합니다. 달리다 보면 노면 충격 때문에 킥보드 어딘가에 나사가 풀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각 벤치 같이 간단히 정비할 수 있는 기본 장비는 같이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제가 탔던 킥보드의 출력 방식은 오토바이처럼 손잡이에 있는 스로틀을 돌리는 게 아니라 검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핸들 잡을 때 혹시라도 잘못 잡으면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두 바퀴로 된 이동수단은 바깥 차선으로 다녀야 되는데 노면 상태가 좋지 않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타보고 싶어서 또는 도로 상황을 잘 모른다면 사고가 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오토바이를 구매하기엔 비용이 부담되어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출 수 있는 킥보드를 렌트해서 타본 건데 경험만 해보고 끝난 거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자전거보다 빠르고 홀거리는 비슷했지만 더 긴장하고 예민하게 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 없이 처분하였고 두 바퀴 달린 것 중에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이고 도로 속도 맞출 수 있는 오토바이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예. 오토바이를 고를 때도 조금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거리에 전기 스쿠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유튜브에서도 제법 많은 제품들의 소개 영상이 있어서 찾아보았지만 특정 브랜드를 제외하고 아직까지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평균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간 대비 배터리가 버티질 못한다는 거에 한계점이 느껴져서 내연기관 스쿠터를 최종 선택하였습니다. 출퇴근 용도와 집 근처 다닐 때 사용한다면 전기 스쿠터를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부업을 겸용해서 사용하기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세요. 네.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느끼는 건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금액도 비싸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전기 스쿠터를 살 때 보조금을 지원을 받긴 하지만 제가 봤던 제품들은 보조금을 받아도 약간 비쌌기 때문에 포기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비슷한 금액대에서 내연기관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연비입니다. 예전에 봤던 모델 중에 DNA 모터스에서 나오는 전기 스쿠터가 있는데 배터리 스테이션도 생각보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집 근처에도 스테이션이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풀 충전 후 주행을 한다면 하루 종일은 타지는 못할 것 같았고 반면에 오토바이는 한번 주유하면 하루 정도는 걱정 없이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제품들은 특히 겨울에 취약합니다. 따뜻할 때보다 배터리 소모가 더 빠르기 때문에 배달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중간중간 배터리 소모 시간을 체크도 해야 합니다. 효율성을 생각하면 내연기관이고 가성비로는 전기 스쿠터인 것 같습니다. 전기 스쿠터는 기름값 없고 엔진오일 교체 안 해도 되고 한 번 충전하는데 몇백 원밖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기름값, 엔진오일 및 기타 비용은 없는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만족하며 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게 되면 기본 거리가 자전거, 킥보드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 스쿠터 경우 배터리 용량과 운행 가능한 거리 및 스테이션을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 전기 스쿠터는 모두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다면 소모품으로서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배터리 비용이 10만원에서 20만원이면 모르겠지만 기본 비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전기 스쿠터의 단점만 말하는 것 같지만 배달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내연기관 오토바이와 전기 스쿠터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것이니 큰 편견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토바이까지 타게 된 이유와 그동안 탔었던 운송수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기에 배달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운송수단은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무사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